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 회장님하고 사귀어오면서 플라스틱 얘기를 언제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좀 얘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좀 해라 했는데 무척 사양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딘가에 강원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 이제 우리 연단에 모셔가지고 민 회장님 플라스틱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고 그런데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좀 플라스틱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마침내 이렇게 허락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민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고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여기 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말씀만 들으시면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이 1975년에 첫 번째 조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 회장님은 그 1년 전인 1974년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직원 3명 데리고 지금 표현에 의하면 영등포에 조그만 방에서 사무실 겸 기숙사 겸 쓰면서 일꾼 3사람을 모시고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민 회장님의 그 회사 자강산업이라는 데가 포브스지에서 아시아 기부 영웅 이걸 제정을 합니다. 매년 아마 아시아 기부 영웅 48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보면 이렇게 40년 만에 종업원 3명 데리고 어렵게 창업하셔가지고 그것이 40년 만에 기업을 크게 일구셨고 단순히 기업만 일구신 것이 아니라 기부 영웅으로서도 이렇게 소방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거 하나가 우리 민남 회장님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업을 운영해서 결국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아마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이 좀 한스럽다면 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민 회장님이 플라스틱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플라스틱 산업, 특히 플라스틱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걸 언제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되는데 현재 과학적인 수준으로 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연 친화적인 플라스틱을 왜 못 만드나 이게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자세히 음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친화적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하고 플라스틱을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래 우리 민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 또 오늘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나라보다도 큰 플라스틱 섬이 있답니다. 그걸 끌어다가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그걸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게 에너지 덩어리다 하는 게 오늘 하실 말씀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앞에 질문지에 적어서 주시면 말미에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민 회장님께 직접 질문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받은 민남입니다.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단상에서 오늘 BT를 처음 들고 나와서 강의를 하게 돼갖고 상당히 참 떨리고 그럽니다. 이 점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그 문용린 회장님께서 소개를 하시고 그랬는데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인간개발은 좀 부회장으로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걸 보고 문 회장께서 오래됐어요. 한번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해보라고 연말쯤 해보라고 그래서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모형부영 뭐 대답 반 그 거절 반 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오늘 쓰게 돼갖고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밤잠을 잘 못 자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해온 게 한 50여 년 됐어요. 72년도부터 이제 플라스틱에 몸을 담고 74년에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창업한 지 한 47년 됐고 또 그 전에 이 플라스틱에서 한 2년간 했으니까 그래도 한 50년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해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60년대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 플라스틱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또 학교에서 이제 이공대학 이학부에 좀 있고 그래서 우연히 제가 플라스틱을 하게 됐는데 요즘 뭐 하냐 그러면은 플라스틱 합니다라고 하면 다시 쳐다봐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해요. 오래전에 제가 한참 됐습니다. 그때도 이 환경 이제 포럼에 갔는데 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오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 걸 하세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상업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인간개발원에서 정선에서 환경 포럼을 할 때 그때 저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이번에 선임 되신 강태선 블랙야프 회장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패널로 나가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또 그리고 바로 환경연합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는데 항상 저는 환경에 무슨 죄인 같아가지고 조금씩 거기 후원을 하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대표를 저 처음 인사를 했어요. 그 명함을 줬더니 뭘 하시는 분이냐고 해서 플라스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친환경 플라스틱을 하면 되시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오직 할 일이 없어 플라스틱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도 플라스틱 옷을 입으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티셔츠가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그게 면입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비단입니까? 그랬더니 뭐 손님이 많이 와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하여간 플라스틱 하면은 이렇게 사회에 악으로다가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 보면 플라스틱을 더 많이 써요. 여기 전임 환경부 장관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거기 저도 세미나에 포럼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를 갖고 오늘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플라스틱을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 제가 그때 저보고 한마디 하라 그래서 꼭 플라스틱이 나쁘다 하고 많이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근래에 반미 활동하는 사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나쁘면 안 쓰면 되거나 아니면 해결책을 좀 찾아야지 이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저보고 친환경 플라스틱을 왜 못 만드냐 그걸 지금 제목으로 쌍국에서 저한테 사실 상의를 안 하고 이걸 띄워서 저도 친환경 플라스틱을 왜 못 만들지 이 점에 대해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요즘에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저도 오래전부터 플라스틱을 하니까 이게 플라스틱을 좀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생분해
또 광분해, 이 자외선에 분해가 되는 이 플라스틱을 오래전서부터 뭐 70년대부터 이런 거는 많이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플라스틱이 환경을 이렇게 해치는 이런 거로 돼 있으니 또 왜 친환경 플라스틱을 못 만드냐? 이런 거는 플라스틱이 지금 쓰레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세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임의로 엊그제 바꿔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점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이 인간개발원 서울대학에서 하는 미래지식 포럼에서 세미나 갔다가 이 사진을 본 건데 이게 1978년에 아마 이 지구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맑고 참 보기가 좋은 건데 2066년쯤 되면은 지구가 이 식으로 플라스틱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에 덮여버리지 않겠나 이런 그림을 보고서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지금 현재 2000년, 2020년에 보면은 지구에 약 한 90억, 80억 톤 정도가 플라스틱이 있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또 땅에 묻힌 거,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거, 그래서 한 80억 톤이면은 인류가 한 사람 앞에 한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갖고 있는데 여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은 2066년도 되면은 1인당 이제 10톤 정도, 한 800억 톤 정도가 지구에 쌓이게 돼 있다. 그래서 어디 가도 플라스틱에 이렇게 쌓여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참 저도 걱정스러워서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걸 오늘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작년에 미국 CNN에서 의성에 플라스틱 산이 있는 거를 CNN에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부끄럽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이거를 해결점을 잘 못 찾았었는데 이거에 대한 방송 나오라 잠깐 먼저 듣고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이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산 문제를 시간으로 3일 집중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성군의 쓰레기 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현재 의성군 단밀면 성송리의 폐기물 처리장에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한국환경산업개발이 들여온 폐기물 7만 3천여 톤이 산지망을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 보면은요, 쓰레기를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쓰레기를 우리가 버린 생활 폐기물들을 갖다가 버리고 그 위에 흙을 넣고 날아가니까요. 또 쓰레기 버리고 흙을 넣고 그렇게 쌓아놓고 마지막에 여기다 흙을 넣어서 잔디를 씻는 데거나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의성을 보셨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은 게 의성만 있는 거냐? 데이터를 보면은 전국에 지금 14개 시도에 235개의 120만 톤 정도가 쓰레기가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조금 덜 있고 전국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쓰레기가 이 사진은 쓰레기가 저렇게 많은 것도 있지만 또 산이나 바다에 이렇게 흘러서 바다의 그 조류로 인해서 바다로 이 쓰레기들이 섬을 이런 데 하는데 모여서 이 쓰레기가 섬이 돼서 아까 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대양에는 우리 남한 면적의 7배 정도의 쓰레기 섬이 떠 있는 대부분 플라스틱이 뜨니까 이렇게 쓰레기 섬이 있고 지금 옆에 사진은 고기가 저게 해파리 같이 생겼죠, 저 비닐과. 그래서 하여간 저번에 보니까 고래가 또 이 페트병 이런 것들을 자기 먹인 줄 알고 먹는 겁니다. 페트병도 무슨 고등어 같이 생겨서 그런지 이렇게 먹는데 또 새들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를
먹이로 알고 그래서 새끼도 갖다 먹이고 저번에 보니까 낙타가 해부를 하거든요. 한 60kg 정도의 플라스틱이라든가 폐기물이 그 위에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시급한 거는 이런 동물들한테 플라스틱은 먹이가 아니 될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플라스틱이 고기인 줄 알고 먹어서 커서 이게 내려가지가 않아서 그렇지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에 이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인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동물이나 또 사람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먹으면은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배설되고 우리가 배설되는 거는 비단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잘 소화가 안 되는 건 다 배설되게 나름인데 저렇게 큰 덩어리 같은 경우가 배설 안 되고 막히는 거죠. 현재 그 플라스틱이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것만 해도 한 1억 5천만 톤 정도가 있다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매립지가 지금 서울 수도권 매립지도 한정이 돼서 2025년에는 그것도 이제 매립을 못하겠다고 인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아까 문 회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농화학과를 나와갖고 농화학과가 그전에는 그 식품, 농약, 비료 이런 거를 하는데 2년 동안 전방에서 소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제대해서 나오니까 도대체 농화학과라는 거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뽑는 데도 없어요. 아마 지금도 농화학과 뽑는 직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 가갖고 시험 보지 않고 어디 좀 취직 좀 시켜달라고 주임 교수한테 갔더니 한 2년이라는 게 그때만 해도 플라스틱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그래서 제 주임 교수가 플라스틱 공장을 그때 교수들 몇 분이 창업을 했어요. 필링 공장에서 제가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중소기업들은 하기도 좀 많이 하지만 금방 문 닫더라고요. 74년에 또 유경수 여사가 저격도 하던 날인데 8월 10월날 저 여사가 문을 닫아갖고 아는 게 제가 플라스틱 필름밖에 없어서 필링 공장을 74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플라스틱은 원료도 여러 가지지만 크게 보면 압출이라는 게 밀어내갖고 필름을 뽑는 데거나 시트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필름 부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BOPA라는 거는 나이롱입니다. 그래서 나이롱은 지금 통조림을 대신하고 있죠. 공기 투과가 안 되게 해서 진공 포장용으로 지금 나이롱 필름이 있고 BOPP라는 건 PP를 바이 오리엔티드한 거니까 연신을 해서 지금 과자 봉지, 라면 봉지 이런 그 필름이 되고요. PE는 잘 아시는 봉투도 하고 그러는데 이 BOPA나 BOPP는 스스로 자기끼리 접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속에 2급질에다 PE를 꼭 붙이는데 PE 그리고 요즘에 새로 시작한 건 이제 비오페트인데 페트병이죠. 근데 페트병을 필름을 만들어서 그것도 동시 이축으로 길이로 옆으로 잡아당긴 게 이제 페트인데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담는 봉투는 여기 거의 다 비오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또 업체가 이게 많죠. 사출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게 이제 형성을 한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 그 틀이 형성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오래전서부터 삼성전자의 가전이 냉장고나 이 에어컨도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에다가 그냥 모타 붙이고 거기에 반도체 몇 개 들어간 게 가전품이더라고요. TV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즘 TV가 얇아져서 플라스틱 덩어리가 얼마 안 되는데 가전은 그래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또 과거에 삼성전자가 가전부터 시작을 해서 83년도부터 삼성전자 가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또 가구 부품은
저희 안사람이 하는 공장에서 가구에도 플라스틱이 참 많아요. 뭐 특히 이제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한다라고요. 플라스틱을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 거기 플라스틱이 좀 더 생산성도 높게 하고 또 품질도 좋게 하고 특수한 기능을 넣는 그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이 PVC에 주로 많이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건 PVC 물로 된 액상 안정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그 종류를 플라스틱이 뭐냐?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거는 최초에 이제 석탄에서들 많이 만들어. 지금도 중국은 PVC를 석탄에서 많이 뽑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원유에서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원유에서 연료로 지금 사용되는 게 한 94%는 이제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그런 에너지들은 그 연료로다가 뽑아내고 나머지 6% 중에서 플라스틱이 이제 소요되는 게 한 4%는 플라스틱에 그것도 남는 찌꺼기는 지금 아스팔트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플라스틱은 특성이 열을 가하면 녹아요. 녹아서 이제 형태를 필름이나 뭐 이제 사출품을 만들고 다시 냉각. 그래서 가열, 성형, 냉각 이 세 가지 공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플라스틱은 한 번 녹으면 다시 또 안 녹는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그거를 열경화성 수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자레인지라든가 이 소켓도 이런 것들은 열경화성 수지라고 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죠. 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수지들은 녹으면 열을 가하면 녹게 돼 있어서 보통 이제 범용 수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P, PP, 뭐 PVC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게 이제 세보도도 더 강하고 그러니까 뭐 방탄복도 이거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이제 표시를 1번서부터 7번까지 이제 매겨서 1번은 폴리에스터, 이 옷걸이라든가 그 페트병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구별이 돼야만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플라스틱 제품에는 저런 번호를 써서 선별해서 재활용을 물질 재활용을 하라는 의미로 저는 그거를 매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뭐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우주복, 요게 이제 방탄복, 낙하산, 지금 패션,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데 플라스틱이 안 쓰여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되고 이 생산량이나 또 사용량 새로운 제품은 지속해서 지금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보면 현재는 1년에 한 4억 톤씩을 지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50년이면 한 12억 톤 정도가 연간 그렇게 생산을 한다라고 그러고 실제로 플라스틱은 1950년대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한 70년 만에 이렇게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플라스틱은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 원료를 사다가 가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종이 회사는 주로 원료하는 회사에서 종이까지 만들어 버리는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석유화학 원료에서 만든 거를 가공 회사들이 그걸 사다가 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원료는 아시아가 전체 51% 정도를 아시아에서 만드는데 중국이 뭐 30% 정도로 만드니까 중국이 세계 1위가 되고 지금 남북미 북미는 미국이 되고 거기가 한 20% 정도 넘고 또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하고 플라스틱을 비교해 보면은 저는 그 전에 여러 해 전에 이시영 박사하고 산화사업을 갔는데 거기에도 플라스틱이 막 날려다녀요. 이시영 박사가 저보고 야 이래장 당신네 플라스틱 말이야 이거 이래서 되겠어. 그래서 제가 거기 사하라 사막도 가보니까 인간이 옛날에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그 바람에 날려서. 근데 박사님, 여기 사람이 살다가 왜 이게 없어졌을까요? 이거 혹시 자연 파괴가 돼서 살 수가 없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살면은 우선 나무부터 비워서 나무가 없어지면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나무가 살았지. 지난 100년 동안에 플라스틱이 없었다면은 지구상에 나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플라스틱은 종이보드 만들 때 나무를 비는 게 아니고 화석 연료로 만드니까 그렇게 환경 파괴를 안 하고, 만들 때 보면 에너지도 종이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염물질도 안 나오고 훨씬 더 친환경적인데, 이거를 이제 재활용하는데 종이는 수거해서 갖다가 녹이면 바로 종이가 되는데, 플라스틱은 이게 선별하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아까 1번부터 7번까지 그런 번호를 매겼지만은 선별 비용에다가 또 이걸 깨끗이 닦아서 그런 재활용하는 처리 비용이 많이 나갔고,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재보다도 더 비싼 문제가 생겨서 그냥 또 요즘에 플라스틱 원료값이 워낙 싸니까 아예 버려두고 그거를 치우거나 선별하는 기술자도 없어요. 저도 플라스틱을 50년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PE가 이게 P인지 PP인지 이게 PS인지 ABS인지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하는 사람도 지금 없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그냥 폐기물로 내버리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강국인데요. 지금 연간 한 1,60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톤 정도를 생산해갖고 수출을 한 1,000만 톤 정도 수출하고 한 600만 톤 정도를 국내에서 쓰는데, 또 해외가 원료가 싼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간 한 77만 톤, 80만 톤을 해서 실제로 국내에서 가공하는 거는 한 700만 ton 정도인데, 이 700만 톤을 가공하는 업체 수들이 약 2만 개 정도 된다니까 우리나라 아마 제조업체 중에서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일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24만 명 정도. 그리고 인당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또 원료도 많이 수출하지만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거나 부품으로 자동차라든가 이 가전 전자제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거 인구로 나눠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누적해서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생산한 게 현재까지 한 90억 톤이 된다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현재 사용하는 거 약 한 30%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그 현재 재활용해서 쓰는 것들도 있고, 그 땅속에다가 매립한 게 대부분 그동안에 폐 플라스틱은 매립한 게 많았고 소각해서 태우는 게 한 10%, 8% 된다라고 하니까 지구에 현재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억 톤 정도가 있어서 인류 1인당 1톤 정도가 플라스틱이 지구 안에 땅속에 무조건 사용하고 있는 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17년도 누적이고 2050년도에까지 가면 한 340억 톤을 누적해서 잔량이 10% 정도 소각을 한다면 한 300억 톤. 이랬을 때 2050년도 되면 1인당 한 4톤 정도를 짊어지게 됩니다. 2050년이면은 우리나라 바다에는 물고기보다도 플라스틱 폐기물 섬이 더 많은 거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쓰지 않았으면 좋은데 안 쓸 수도 없고, 제가 50년대 학교 다닐 때 필요한 플라스틱이 없어도 불편한 걸 하나도 못 느꼈는데, 지금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나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는 거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갖고 폭발적으로 늘어나 갖고 이 주체를 지금 못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 이런 그 운동을 많이 벌려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올해까지는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페트병은 내년부터는 못 만들게 했고요. 또 좀 22년까지 또 2030년 가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발생량을 50% 정도 이 폐기물 나오는 걸 줄이자 그러는데 사실 저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코로나 이런 사건이 터져서 뭐 사용량이 지금 마스크 같은 건 한 100배 정도 사용량이 늘고 특히 그 일회용 그 용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될지 모르고 EU도 보면은 EU는 내년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비재생 플라스틱 이게 페트 이 마스크 봉지도 겉으로는 이제 페트고 속에는 PE가 돼서 이 이물이 들어가 있는 이 재질이 그 다른 거를 녹이면은 그게 물성이 안 나와요. 물성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런 비재생을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비재생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조업자들한테 키로당 0.8유로 이게 원료값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징벌적인 매기게 돼 있고요. 바로 내년부터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문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이라는 게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음료수병, 페트병도 재생 원료를 지금 그 페트병은 재생해서 이제 섬유를 이렇게 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금 많이 개발을 해서 하는데 음료수도 25%를 재생 원료로 사용한다. 또 2030년에는 일회용 그 음료수병 이런 것들은 30%는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유럽은 그렇게 매겼고요.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제재를 덜 쓰기 운동을 많이들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온 플라스틱에서 한번 사용한 거 이거를 이제 재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쓰는 거죠, 갖다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우유병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우유 배달하면 다시 쓰고 그랬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유병을 회수해서 그걸 물로 닦아서 쓰는 비용이 종이팩으로 쓰는 것보다 환경 오염을 더 심각하게 한다라고 그런 적이 나와서 지금은 우유병이 없어졌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파레트라든가 크레이트 상자라든가 뭐 또 우리가 뭐 사오고서 비닐 봉투 같은 거 다시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다시 쓰기가 어려운 거는 이거를 리사이클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리사이클 양을 늘리려고 지금 뭐 옷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제 회수를 하는 방법, 이걸 녹여서 분쇄해 갖고 이제 다시 비슷한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다시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완전히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여기서 연료를 만든다거나 비료를 만든다거나 수소가스를 뽑는다거나 이런 화학적인 재활용을 하는 게 있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은 지금 소각장에 가서 이제 태우는 그런데 그건 소각장은 지금 그냥 태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열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멘트라든가 발전소라든가 뭐 염색 공장 이런 데서 연료로다가 지금 회수해서 쓰고 있고요. 소각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무슨 님비 현상 때문에 어디 소각장이 때리면 동네가 시끄럽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소각 업체들이 약 한 650개 정도가 돼 있고 우리 생활 폐기물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소각장에 가서 돈을 주고 태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한 게 이제 매립인데 그동안은 그냥 우리나라는 매립장이 이렇게 저지되면 그전에는 다 갖다 버렸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디에 이런 게 쓰레기들이 묻혀 있는지 모르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매립해놓으면 거기서 또 가스가 유독가스가
메탄가스라든가 탄산가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가스를 재활용하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온난화에서 그 아주 탄산가스보다 한 20배 이상의 그 해가 크다라고 그러니까 이 매립을 지금 우리 자꾸 줄여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소각해서 에너지화하거나 또 과학적으로 요즘 수소가 뜨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도 지금 수소 가스화하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